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제2장 경제학의 통찰로 역사를 읽는다. 24 최초의 은행은 사원이었다. 은행의 기원. 몇 해 전 세계 은행에서 발표한 글로벌 핀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까지 전 세계 인구 중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불과 51%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금융계좌를 단 하나도 개설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려 20억 명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세계은행 보고서의 내용은 금융 서비스가 무척 친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만드는 내용일 것이다. 오늘날 은행이 없는 일상생활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은행이 없다면 월급을 현금으로 직접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소소한 지출들 역시 모두 현금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요금, 휴대폰 요금, 각종 공과금 모두 해당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은행에 대출 내지 할부 서비스가 없다면 아파트나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시불로 거금을 지불해야 할 위험도 따른다. 이처럼 은행이 없는 세상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한 은행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을까? 은행의 기원. 은행의 기원이 무엇인지, 무엇을 초기 은행의 형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은행에서 이용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하느냐에 따라 은행의 원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초기 대부업의 기록이 남아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적지에서 발굴된 점토판이 오늘날로 따지면 일종의 어업 내지 채권의 역할을 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점토판을 보면 이 점토판을 소지한 사람이 추수 때 얼마만큼의 보리를 받아야 하는지, 혹은 만기가 되면 점토판을 소지한 사람에게 얼마의 은화를 줘야 하는지 등이 새겨져 있다. 이처럼 갚아야 할 금액과 시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토판은 왕궁이나 사원을 거쳐 발행됨으로써 점토판의 내용에 공신력을 부여했다. 따라서 점토판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 내지 담당자가 은행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부 기능을 중심으로 은행의 원류를 찾을 수도 있지만 은행의 가장 원시적인 기능을 꼽으라면 귀중품을 보관하는 공공금고의 역할일 것이다. 물물교환으로 필요한 물건을 조달하던 시대가 지나고 금화 내지 은화와 같은 화폐나 귀금속을 거래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들 화폐와 귀중품을 보관할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강력한 중앙정부가 형성되지 않았던 고대 도시국가들은 빈번히 다른 국가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자 하는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때 고대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공간은 다름 아닌 사원이었다. 일부 학자는 튼튼한 금고를 보유한 금세공업자가 은행의 기원이라고도 한다. 보관에서 환전까지 금융 서비스가 시작되다. 사원은 신을 모시는 곳으로 폭력이나 절도와 같은 비도덕적인 일이 금지된 신성한 장소이다. 또한 신이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귀중품을 몰래 훔쳐가는 행위는 저주 내지 불행을 자초하는 일로 여겨졌다. 때문에 강도나 폭도들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원은 많은 사람들이 빈번히 방문하는 공공장소이다. 보는 눈이 많은 만큼 누가 언제 방문했는지, 무엇을 들고 갔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수많은 목격자들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사원에서 아무도 모르게 무언가를 들고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설사 누군가 몰래 뭔가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수많은 목격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사원의 공공성은 도난을 방지하고 도난 시 범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초기에만 해도 사원은 귀중품을 보관해주고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점차 많은 사원들이 이를 비즈니스로 인식하면서 서서히 수수료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후 델포이와 올림피아의 많은 사원들은 사람들이 맡겨놓은 금은 보화로 넘쳐나게 됐다. 사원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교역이 활발해지고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가 각지에서 등장하면서 단순 보관 기능을 넘어 환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됐다. 이는 지중해 연안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북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유럽 대륙 등과 교역을 수행했던 로마 역시 귀중품의 단순 보관 기능뿐만 아니라 환전 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다. 유럽 각지와 다양한 상거래를 수행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화폐를 취급하게 되었고 이들 화폐의 품질 또한 제각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적인 환전상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빈번한 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영수증 발급과 어음 발행도 필요했다.
때로는 물건을 담보로 저당을 잡아줄 사람도 요구됐다. 당시 로마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사원 이외에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제공해주기도 했다. 이때부터 상인들의 어음과 영수증 발급 업무를 도와주고 환전 관련 금융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환전상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상인들이 주로 왕래하는 거리에서 테이블과 벤치를 놓고 앉아 상인들의 교역 활동을 지원해 주었다. 은행을 의미하는 단어인 뱅크의 어원이 이탈리아어로 탁자를 뜻하는 반코 또는 반카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으나 이 역시 거리에 탁자를 두고 은행업을 수행한 상인들을 지칭하는 단어라 볼 수 있다. 거대 금융 권력의 태동. 오늘날 우리가 은행이라고 부르는 형태와 가장 유사한 모습은 언제부터 목격되기 시작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14세기 이탈리아를 근대적인 형태의 은행이 태동한 곳으로 꼽는다. 오늘날 금융 용어 대부분이 14세기 이탈리아 은행으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이다. 현금 캐시은 가사, 채무자 데터는 데비토레, 채권자 크레더터는 크레디토레에서 유래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탈리아에서 오늘날과 같은 은행의 모습이 태동하게 된 배경은 베니스, 피렌체, 제노바와 같은 거대 교역 도시의 등장으로 교역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개인 중심으로 이뤄지던 금융 지원 체계의 대대적인 수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원거리 무역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이들 원거리 무역은 고위험 고수익의 사업이었다. 교역을 위해 출항한 선박이나 상단 중 무사히 귀환한 사람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위험성 높은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금융의 안정성, 신뢰성을 제공할 공신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종교와 왕권 내지 귀족 가문이 적극 참여하게 된다. 그때부터 이미 많은 귀족과 추기경들이 음성적으로 은행업에 합세했고 15세기 들어 교황 칼릭스투스 3세와 식스투스 4세가 공식적으로 은행 지분 소유를 전격 허용하면서 은행업은 귀족이든 국왕이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떠오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탄생한 초기 은행들은 특정 가문 내지 특정 종교 지도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교역량의 증대와 이와 비례해서 급속히 증가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점차 다수의 지분 참여자들을 추가로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제노바를 대표하던 은행인 성조지은행의 총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조지은행의 총회가 열리면 오늘날로 치면 주주에 해당하는 500여 명에 달하는 지분 참여자들이 모였다고 한다. 이들은 은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8명의 행장, 3명의 재무담당 책임자, 2명의 비서관 등을 선출하여 은행을 운영했다. 이렇게 은행은 다수의 지분 참여자들로 구성되면서 초기와는 달리 특정 가문 내지 국왕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당시 은행이 정부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있다. 당시 제노바는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은행에서 막대한 금액을 빌렸다. 하지만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이를 갚을 길이 요원해지자 제노바는 흑해 소유권을 은행에 양도하게 된다. 리비에라 해변의 여러 도시국가 전체가 은행 소유로 넘어가기도 했고 일부 도시국가는 은행 대출금을 갚기 위해 세금 징수의 권리를 은행에 넘기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문헌들은 점차 은행이 왕실 내지 귀족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된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었음을 반증해준다. 심지어 은행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 세력이 기존의 왕실 내지 종교 세력을 대체하기도 했다. 바르디, 페루치, 아치아이올리, 메디치 가문이 대표적이다. 특히 메디치 가문은 작은 환전상으로 시작해 14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명성을 쌓고 결국 자신들이 쥔 거대 금융 권력을 바탕으로 급기야 2명의 교황과 2명의 프랑스 왕비를 배출하기에 이른다. 이상으로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최초의 은행은 사원이었다. 이었습니다.